잘자쌤의 옛날 이야기. 옛날 이야기 속에서 주인공은 많은 동물이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위기를 극복하거나 큰 보상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들의 어려움을 모른 채 하지 않고 힘써 돕는다면 아마도 옛날 이야기 속 주인공들처럼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물론 보상만을 바라고 도움을 준 이야기 속 인물들은 되레 벌을 받기도 하니 그 점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잘자쌤의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꿈나라로 떠나시기 바랍니다. 팥죽 할멈과 호랑이. 옛날 깊은 산속 마을에는 한 할머니가 혼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매일같이 열심히 팥밭을 일구며 살았는데 팥이 다 자라면 맛있는 팥죽을 만들어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맛있는 팥죽을 만들 생각에 열심히 팥밭을 메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다 하겠구만. 맛있는 팥죽을 먹기가 참 힘들구만. 할머니가 굽은 허리를 두드리며 잠시 쉬고 있는데 어디에선가 아주 커다란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어흥, 아이구야, 호랑이다. 호랑이는 할머니를 잡아먹으려고 덤볐습니다. 놀란 할머니는 벌벌 떨며 밭으로 팥죽 한 그릇 써먹을 때까지는 기다려주지 않으련? 하고 부탁했습니다. 호랑이는 덤벼드는 것을 멈추고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잠시 후에 호랑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좀 기다려주도록 하지. 호랑이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깊은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팥은 하루가 다르게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팥이 어물자 할머니는 정성껏 기른 팥을 수확했습니다. 맛있는 팥을 수확했지만 팥죽을 만들던 할머니는 호랑이가 다시 찾아와 곧 자신을 잡아먹을 것이라는 생각에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아이고, 이제 곧 호랑이에게 잡아먹히게 생겼구나. 그래, 살 만큼 살긴 했지. 그래도 참 슬프구나. 내 신세야. 그렇게 할머니가 눈물을 훔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알밤 하나가 할머니 앞으로 대굴대굴 굴러왔습니다. 알밤은 할머니에게 왜 울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알밤에게 있었던 일들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알밤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팥죽 한 그릇만 주시면 호랑이가 못 잡아먹게 도와드리겠어요. 아니, 정말이냐? 그래, 얼마든지 주마. 2그릇도 먹어도 된다. 그렇게 할머니의 팥죽을 먹은 알밤은 곧 아궁이 속으로 쏙 사라져버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자라도 찾아와서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더니 팥죽 한 그릇 주면 호랑이가 할머니를 못 잡아먹게 해드릴게요. 하고 말하며 팥죽을 얻어먹더니 할머니 집에 있는 물 항아리 속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물지똥도 뒤이어 찾아와 팥죽을 얻어먹고는 부엌 바닥에 넙죽 쓰러져 있었으며 송곳도 다가와서
팥죽을 먹고 부엌 바닥에 콕 박혀버렸습니다. 돌절구도 팥죽을 얻어먹었습니다. 그러더니 문 위에 훌쩍 올라가 버렸습니다. 멍석도 팥죽을 얻어먹고 문 앞에 벌렁 드러누워 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게는 팥죽을 얻어먹고는 마당 한쪽에 우뚝 섰습니다. 아이고, 별일이 다 있네. 이렇게들 팥죽을 좋아할 줄이야. 그렇게 모두가 팥죽을 얻어먹은 날 밤, 팥죽 냄새를 맡고 드디어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어흥, 팥죽 냄새가 나는 걸 보니 팥죽을 먹었나 보군. 그동안 많이 기다려 주었으니 이제 당신을 잡아먹겠다. 그러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호랑이야, 일단 날이 추우니 저 아궁이 앞에서 몸을 조금 녹이는 게 어떻겠니? 그건 그래. 너무 추우니 잠시 몸을 녹여야겠군. 몸이 차가운데 갑자기 많이 먹으면 체하니까 말이야. 호랑이는 그렇게 말하며 순순히 아궁이 앞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아궁이에서 잔뜩 달궈져 있던 알밤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으앗, 웬 알밤이야? 뜨거운 알밤을 앞발로 막은 호랑이가 너무 뜨거워서 그것을 식히기 위해 물 항아리에 앞발을 넣었습니다. 그때 물 항아리에 있던 자라가 호랑이의 앞발을 덥석 물었습니다. 으악, 이건 또 뭐야? 호랑이는 아파서 펄쩍펄쩍 뛰다가 그만 물지똥에 쭉 하고 미끄러져 버렸습니다. 으액! 허우적거리던 호랑이의 발은 송곳에 찔려버렸고 발이 아파 잡고 동동거리던 호랑이의 머리 위로 돌절구가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정신이 혼미해진 채 넘어진 호랑이는 바닥에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그런 호랑이를 멍석이 둘둘 말았고 바깥에 서 있던 지게가 멍석에 말린 호랑이를 냉큼 짊어지더니 강으로 달려가서 던져버렸습니다. 그렇게 깊은 강에 빠진 호랑이는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할머니의 팥죽을 먹은 모두가 힘을 합치니 무서운 호랑이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두 힘을 합쳐 결국 할머니의 목숨을 살려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고마운 마음에 모두에게 다시 한번 팥죽을 대접하였습니다. 고마워, 아주 고마워. 앞으로 팥죽이 먹고 싶거들랑 언제든 찾아오렴. 모두들 맛있는 팥죽을 먹으며 하하호호 웃고 떠들며 평화로운 밤을 보냈습니다. 호랑이가 된 생쥐. 옛날 어느 신통한 도수를 가진 도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도사는 어느 날 산속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작은 생쥐 한 마리가 낮잠을 자는 도사 앞을 휙 지나갔습니다. 그 생쥐는 독수리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허허, 저 작은 것이 불쌍하게 되었구나. 독수리가 생쥐를 낚아채려는 순간 도사가 잠에서 깨어 독수리를 잡아서 생쥐를 구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도사는 겁에 질려 있는 생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허허, 이 불쌍한 생쥐야. 이걸 먹고 힘내거라.
그런데 이번에는 고양이가 나타났습니다. 고양이는 생쥐를 잡아먹기 위해 슬금슬금 생쥐에게 다가왔습니다. 생쥐는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것이 또 불쌍하게 되었구나. 도사는 생쥐를 불쌍히 여겨 또다시 생쥐의 목숨을 구해주기 위해서 요술을 부렸습니다. 벌벌 떨고 있는 생쥐를 더 힘센 고양이로 둔갑시킨 것입니다. 원래 생쥐를 잡으려던 고양이는 슬며시 꼬리를 내리고는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도사가 안심하고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숲에서 늑대들이 짖어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자 그 전에 생쥐였던 고양이는 기가 죽어서 침대 밑으로 기어들어가 숨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도사는 이번에는 생쥐를 고양이보다 훨씬 큰 늑대로 다시 둔갑시켜 주었습니다. 다음날 생쥐에서 고양이로, 고양이에서 다시 늑대로 변한 그 생쥐가 숲속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잔뜩 굶주린 호랑이 한 마리를 만났습니다. 늑대도 호랑이 앞에서는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호랑이가 늑대를 잡아먹으려고 덤벼든 그때 마침 도사가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아니 이놈, 호랑이가... 도사는 늑대를 빨리 더 큰 호랑이로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큰 호랑이로 변한 늑대는 자신을 잡아먹으려던 호랑이를 물리쳤습니다. 마침내 생쥐는 아주 잘생기고 늠름한 커다란 호랑이가 되어 숲속을 왕처럼 당당하게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생쥐였던 그 호랑이는 온종일 잘난 척을 하며 다른 작은 동물들을 업신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본 도사가 호랑이를 꾸짖었습니다. 내가 아니었더라면 너는 벌써 죽었을 것이다. 만일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너는 하찮고 조그만 생쥐였지 않느냐. 지금 네가 하는 꼴이 아주 볼썽사납구나. 너의 주제를 알고 잘난 척하며 다니지 말거라. 알겠느냐 이 어리석은 생쥐야. 도사의 꾸지람을 들은 호랑이는 분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했습니다. 어느새 그 생쥐였던 호랑이는 위험에 처했을 때마다 자기를 구해준 도사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쁜 마음을 품었습니다. 내가 한때 생쥐였다는 것을 저 도사만 알고 있어. 그러니 저 도사를 죽이면 감쪽같이 내가 이 산에 호랑이 행세를 하며 살 수 있을 거야. 호랑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도사는 이미 호랑이의 마음을 다 알아차리고 있었습니다. 이 은혜도 모르는 녀석, 당장 숲으로 돌아가서 다시 생쥐가 되어라. 도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위풍당당하던 호랑이는 다시 초라한 생쥐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겁에 질린 생쥐는 숲속으로 다름질 쳐서 도망갔습니다. 몸집이 크다고 해서 다 훌륭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겉모양이 보잘것없다고 해서 업신여기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했던 생쥐는 몸집이 큰 호랑이가 되었을 때 자신의 처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작은 동물들을 무시했습니다. 결국
생지는 호랑이로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다시 도망을 다니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우애 좋은 형제.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어릴 때부터 서로 위하고 아끼는 한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제는 마을 어느 누구보다 서로를 도우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둘의 우애는 워낙 깊어서 온 마을에서 아주 유명한 형제였습니다. 두 형제는 가을이 되자 많은 곡식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야, 우리가 열심히 일하였더니 올해는 곡식이 아주 많구나. 형님 덕분이죠. 형님이 저보다 더 열심히 하시지 않았습니까? 무슨 소리냐, 아우야. 나보다 힘 좋은 네가 더 열심히 한 덕분이지. 둘은 그렇게 한참 얘기하면서 수확한 볕단을 똑같이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간 형은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우는 이번에 장가를 갔으니 필요한 게 많을 거야. 볕단을 좀 더 나누어 줘야지. 밤에 살짝 집을 나선 형은 아우의 볕단을 모아둔 곳에 자신의 볕단을 몇 개 올려놓고 기분 좋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우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식구도 많고 부모님 제사도 모셔야 하니 분명 재산이 더 많이 필요하실 거야. 그리고는 동생은 자기의 볕단들 중에서 몇을 덜어 형의 볕단에 올려놓고 흐뭇해하였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난 형제는 서로 자신의 볕단이 줄지 않은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어찌된 일이지? 분명히 아우에게 어제 볕단을 나누어 주었는데 왜 양이 그대로지? 정말 이상하구만. 형도 아우도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서로에게 이야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상한데 이걸 아우에게 말하면 아우가 펄쩍 뛰고 볕단을 나에게 줄 테니 말할 수가 없구만. 이걸 형님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보나마나 내가 볕단을 옮겨둔 걸 아시면 자기 볕단을 더 줄 뿐이신데. 둘은 그렇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안 되겠다. 이따 저녁에 볕단을 다시 옮겨놔야겠어. 둘은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밤이 되자 형제는 다시 지난 밤처럼 볕단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러니 결국 아침이 되면 볕단은 여전히 줄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형은 오늘은 아우네 좀 더 많이 볕단을 가져다 놔봐야겠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저녁 다시 볕단을 지고 아우네 집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저 멀리 희미한 달빛 속에서 누군가 볕단을 지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림자가 점점 가까워졌을 때 형은 아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동생도 달빛에 비친 사람이 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생각하며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려던 형제는 환한 달빛과 함께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 뒤로 형제는 더욱더 서로를 아끼고 위해주며 오래오래 우애 좋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은혜 갚은 개구리.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가난한 농사꾼이 살았습니다. 이 농사꾼은 날마다 논에 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농사꾼이 농사를 지으러 논으로 가던 길에 개가 개울에 올챙이 한 마리가 팔딱팔딱 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최근 요 며칠간 햇빛이 너무 세서 개울물이 바짝 말랐는데 물이 없어지니까 올챙이가 갑갑해해서 팔딱팔딱 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두면 곧 죽을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이런 불쌍한 올챙이 같으니라고. 세상에 나온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이리 목숨이 위태롭단 말인가. 농사꾼은 이렇게 생각하고 그 올챙이를 고이고이 손바닥에 얹어가지고 물이 있는 논에다 넣어줬습니다. 논에는 늘 물을 대니까 이 올챙이가 죽을 일은 없었습니다. 자, 이곳에서 물 걱정 없이 잘 살아라. 그렇게 농사꾼은 올챙이를 논에 넣어두고는 그 다음 날부터 논에 가기만 하면 올챙이가 잘 사는지부터 들여다보았습니다. 농사꾼의 관심과 사랑을 먹고 자라는지 올챙이는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몸집이 점점 커지더니 다리가 나오고 꼬리가 짧아지고 얼마 뒤에는 개구리가 되었습니다. 개구리가 돼가지고 농사꾼이 나타나기만 하면 반갑다는 듯이 개굴개굴 울어댔습니다. 오냐 오냐 개구라, 오늘도 잘 있구나. 농사꾼은 그렇게 개구리를 동무 삼아 농사일을 하며 사는데 하루는 논에 가니 웬 아이들이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괴롭히며 놀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 자신이 동무 삼은 바로 그 개구리였습니다. 농사꾼은 아이들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얘들아, 그 개구리 무엇에 쓰려고 잡았느냐? 집에 가지고 가서 구워 먹으려고요. 농사꾼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아이고 얘들아, 그러지 말고 그 개구리 나 다오. 이 엿을 줄 테니 개구리와 바꾸자. 마침 농사꾼은 간식으로 먹으려고 챙겨둔 엿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 엿을 보더니 아이들이 군침을 흘려댔습니다. 좋지요, 좋아요. 대신에 다시는 이 논에서 개구리를 잡아서는 안 된다. 알겠어요. 아이들은 엿을 받아들고는 신나게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러고는 개구리를 다시 논에다 놓아주었는데 며칠이 지나니 하루는 논에 나가보니까 개구리가 여느 때보다 더 시끄럽게 개굴개굴 울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나 하고 들여다보니 개구리가 하얀 구슬을 입에 물고 있다가 툭 하고 내뱉는 것이었습니다. 응? 웬 구슬이냐? 귀하게 생겼는데 뭔지는 모르지만 나 주는 것이로구나. 하고 그 하얀 구슬을 주워가지고 호주머니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옷을 갈아입으려고 보니 호주머니가 불룩했습니다. 웬일인가 하고 들여다보니까 호주머니 안에 쌀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하얀 구슬은 쌀 속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농사꾼은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거 참 신기한 일이구나. 이 구슬이 쌀을 내는 구슬이란 말인가? 어디 한번... 농사꾼은 하얀 구슬을 빈 솥에 넣어봤더니 글쎄 비어있던 솥에 금세 쌀이 가득 찼습니다. 독에 넣으면 독에 쌀이 가득 차고 자루에 넣으면 자루에 쌀이 가득 찼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 구슬은 요술 구슬이로구나. 경사 났네. 경사 났어. 그렇게 구슬을 넣는 통마다 쌀이 가득 차니 농사꾼은 금세 부자가 되었습니다. 구슬을 동마다 자루마다 넣어 쌀을 가득 채워놓고 부자로 살게 된 것입니다. 농사꾼이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은 퍼지고 퍼져서 그 고을의 사또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하필이면 그런데 그 고을 사또가 아주 욕심쟁이에다가 성격도 고약했습니다. 사또는 그 소문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을 시켜서 농사꾼을 불러들였습니다. 네 이놈, 그 굿을 어디서 났느냐? 바른 대로 아뢰어라. 어디서 훔친 것이냐? 예? 훔치다니요. 이 구슬은 논에 사는 개구리한테 얻었습니다. 하하, 고의한 놈. 그렇다면 그 개구리는 네 것이더냐? 제가 그 개구리 목숨을 살려준 적은 있지만 물가에 절로 사는 개구리를 어찌 제 것이라 하겠습니까? 그래, 그렇다면 본래 네 것이 아니란 말이렸다. 임자 없는 물건은 관청에 바치는 것이 이 나라의 법도이니라. 그러니 그 구슬을 어서 바치어라. 아니, 이런 어거지가 어디 있습니까? 어거지라니, 여봐라. 저놈을 매우 쳐라. 억울합니다. 사또가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데 농사꾼이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매만 실컷 맞고 할 수 없이 구슬을 갖다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터덜터덜 농사꾼이 논에 나가보니 또 개구리가 어느 때보다 더 시끄럽게 개굴개굴 울었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또 시끄럽게 우느냐? 하고 농사꾼이 들여다봤더니 이번에는 노란 구슬을 입에 물고 있다가 툭 뱉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또 구슬 아니냐? 농사꾼은 그걸 주워가지고 또 호주머니에 넣어두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보니 호주머니에 엽전이 한가득 들어있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이번에는 돈이 채워지는 구슬이란 말인가? 아주 대단한걸. 이번에는 엽전을 내는 요술 구슬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노란 구슬을 상자에 넣어두면 상자에 엽전이 가득 차고 포대기에 넣어두면 포대기에 엽전이 가득 차고 하였습니다. 이러니 이전보다도 더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돈을 펑펑 쓰고도 아무데나 구슬만 넣어두면 엽전이 가득 차니 혼자서 쓰고도 남아 돌기 때문에 온 마을 사람들에게도 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뭐라고? 그 농사꾼이 또 신기한 구슬을 얻었단 말이냐? 아니, 이번엔 돈이 나와? 사또가 또 그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또는 다시 농사꾼을 불러들였습니다. 네 이놈, 임자 없는 구슬을 얻었으면 은행큼 관청에 갖다 바칠 일이지 여태 뭘 하고 있었느냐? 아니, 또 가져가려고 하시는 겁니까? 누가 내가 갖는다더냐? 임자 없는 물건은 원래 관청에 바치는 것이다 이놈아. 결국 그 구슬을 또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휴, 뭐 좋은 걸 얻으면 뭐하나. 다 빼앗겨 버리는 걸. 에라이. 농사꾼이 또 터덜터덜 농사를 지으러 논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가보니 개구리가 시끄럽게 울고 있었습니다.
농사꾼이 개구리를 보니 개구리가 빨간 구슬을 입에 물고 있다가 툭 뱉어내 주었습니다. 아휴, 이걸 또 안 가져다 주면 몰매를 맞겠지. 그냥 곱게 가져다 주자. 아이원 내 팔자야. 농사꾼이 그걸 주워 가지고는 이번에는 집으로 안 가고 아예 사또한테 갔습니다. 농사꾼이 다음날 또 나타나자 사또가 그걸 보고 말했습니다. 네 이놈, 구슬은 돌려줄 수 없다. 네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러자 농사꾼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구슬을 돌려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또 구슬을 얻어서 아예 바로 가지고 오는 길입니다. 자, 이번에는 빨간 구슬입니다. 그 말을 들은 욕심쟁이 사또는 좋아서 그만 입이 쫙 벌어졌습니다. 하얀 구슬, 노란 구슬을 빼앗아서 쌀과 엽전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는데 또 요술 구슬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빨간 구슬이라고? 아주 경사가 났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사또는 말했습니다. 그러하구나. 너는 아주 정직한 백성이로구나. 어서 두고 가거라. 내가 이 관청의 일에 필요한 곳에 잘 쓰도록 하겠다. 예, 여기 있습니다요. 농사꾼이 빨간 구슬을 주고 돌아간 뒤에 사또는 빨간 구슬을 손에 쥐고 생각했습니다. 하하하, 하얀 구슬은 쌀을 내는 구슬이고 노란 구슬은 엽전을 주는 구슬이었으니 이 빨간 구슬에서는 뭐가 나올까? 틀림없이 듣도 보도 못한 보물이 주렁주렁 쏟아져 나오겠구나. 아니면 빨간 비단이라도 잔뜩 나오려나? 이럴 게 아니라 어서 넣어봐야지. 이 찔끔찔끔 나와서는 감질맛만 날 테니 아예 산더미만큼 쏟아지게 큰 창고에다 집어넣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또는 빨간 구슬을 창고에다 집어넣고는 창고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그 창고는 마을에서 가장 큰 창고로 그곳에 재물이 가득 차면 정말 수대가 먹고 놀고 살 만큼 될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보물이 가득 찼나? 어디 볼까? 사또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창고 문을 잠근 빗장을 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창고 속에서 귀가 멍멍해질 만큼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바로 개굴이 우는 소리였습니다. 아니, 뭐지? 사또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와 동시에 창고 문이 열리면서 개구리가 수도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몇천, 몇만 마리가 되는지 모르는 개구리가 마구 기어 나와서 온 집안을 기어다니게 되었습니다. 방이고 마르고 부엌이고 온 사방이 개구리 떼였습니다. 사또는 마당에 자빠져서 벌어지는 일을 넋을 놓고 보고 있는데 그동안 하얀 구슬, 노란 구슬에서 나온 쌀이고 엽전이고 죄다 개구리가 집어삼키고 없어지더니 그 구슬들마저도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은 온통 개구리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사또의 집을 헤집고 돌아다니던 개구리들은 삼킬 수 있는 것은 다 삼키더니 갑자기 근처 숲속으로, 산속으로, 강으로 들로 사라졌습니다. 사또는 그 일이 있고 난 뒤로 정신이 나가서 말도 못하고 개굴하며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농사꾼은 더 이상 신기한 구슬에 의지하지 않고
부지런히 농사를 지으니 해마다 풍년이 들어서 잘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을 구해주었더니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농사꾼이 살았습니다. 이 농사꾼이 사는 마을에는 아주 큰 강이 하나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여름에는 비가 아주 많이 와서 큰 물난리가 났습니다. 강물이 많이 불어나서 사람이며 동물이며 온갖 것들이 강물에 떠내려왔습니다. 하루는 장사꾼이 강가에 나가보니 노루 한 마리가 강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둥둥 떠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아마 강가의 숲속을 지나다가 갑자기 불어서 내려오는 강물에 휩쓸린 것 같았습니다. 저런 불쌍한 노루구나. 저 노루를 저대로 죽도록 내버려 둘 순 없지. 농사꾼은 이렇게 생각하고 긴 장대로 노루를 건져 주었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노루를 눕혀놓고 잔뜩 물먹은 것을 토하게 하고 집으로 데려다가 먹이고 또 먹이면서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 다음날 농사꾼이 또 강가에 나가보니 이번에는 웬 뱀 한 마리가 강물에 휩쓸려 둥둥 떠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아니, 비록 징그러운 뱀이지만 목숨은 다 같이 소중한 것이니 보고만 있을 순 없지. 저 뱀도 구해주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농사꾼은 뱀도 건져주었습니다. 뱀도 오랫동안 떠내려오느라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는데 농사꾼이 집에 데려다가 아주 따뜻하게 집더미 속에 넣어두고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농사꾼이 그 다음날 강가에 나가보니 이번에는 사람이 물에 빠져 떠내려오면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아니, 사람이 떠내려오다니. 어서 구해줘야겠다. 말 못하는 짐승도 건져줬는데 사람이야 더 말할 것이 없었습니다. 농사꾼은 그 사람을 얼른 건져다가 집에 데리고 와서 미음도 쑤어 먹이고 옷도 갈아입히고 극진히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난 뒤 펑펑 내리던 비도 결국 멈추게 되었고 강물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구해준 노루, 뱀, 사람도 농사꾼의 극진한 간호로 모두 정신을 차리고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자, 이제 모두들 갈 길을 가도록 하시오. 농사꾼이 말하자 노루는 꾸벅 고개를 숙이더니 갈 길을 떠났고 뱀도 농사꾼 주변을 빙빙 돌면서 감사하다는 듯 인사를 하고 갈 길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노루와 뱀은 어디론가 가버렸는데 사람은 떠나질 않았습니다. 아니, 당신은 왜 떠나지 않으십니까? 농사꾼이 묻자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돌아갈 집도 강물에 다 떠내려가 사라졌고 함께 살 식구도 없습니다. 제발 이곳에 있게 해주세요. 시키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사정이 딱하구려. 알겠습니다. 그럼 떠날 마음이 생길 때까지 이곳에 있으세요. 그렇게 농사꾼은 그 사람을 한 식구처럼 여겨주며 데리고 살게 되었습니다. 농사꾼은 구해준 사람과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있었는데 몇 달이 지나서 하루는 웬 노루가 농사꾼을 찾아왔습니다. 농사꾼이 구해주었던 노루였습니다. 그 노루를 알아본 농사꾼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너는 그때 물에서 내가 건져준 노루가 아니냐? 참 반갑구나. 건강하니 다행이다. 그래, 무슨 일로 다시 찾아왔느냐? 그랬더니 노루가 농사꾼의 소매를 물고 끌면서 따라오라는 신용을 하였습니다. 노루는 산으로 자꾸 들어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발로 땅을 파는 신용을 하였습니다. 아, 여기를 파보라는 것이냐? 농사꾼은 그렇게 말하며 노루가 파던 곳을 마저 파보았습니다. 아니, 이것들은 산삼이 아닌가? 산삼이 이렇게나 많다니. 농사꾼이 그 산삼들을 캐보니 다 어린아이 몸뚱이만한 귀한 산삼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노루가 농사꾼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리키는 곳마다 산삼이 나오는데 다 캐니 몇십 불이나 되었습니다. 세상에, 노루야, 너를 구해준 은혜를 갚는 것이냐? 아, 이거 정말 고맙다. 농사꾼은 노루의 목을 끌어안고 말했습니다. 노루도 그 마음을 아는지 눈웃음을 잠시 지어 보이더니 고개를 꾸벅하고는 다시 숲속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산삼들을 내다 팔면 아주 부자가 되겠구만. 농사꾼은 그 산삼들을 가지고 장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은 처음 보는 진귀한 산삼들을 아주 비싼 값에 사갔습니다. 그렇게 농사꾼은 금세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농사꾼은 그 산삼 판 돈으로 논도 사고 밭도 사고 기와집도 짓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자로 잘 살게 되니까 같이 사는 사람이 일을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다품만 빌려주시오. 내 기니 쓸 곳이 있으니. 그렇게 매일 돈을 꿔가기만 하고 갚지는 않고 일은 안 하고 자꾸만 얻어먹기만 하였습니다. 농사꾼이 이상히 여겨 알아보니 이 사람이 술 먹고 노름에 빠져서 하루가 멀다 하고 돈을 갖다 쓴 것이었습니다. 보다 못한 농사꾼이 그러지 말라고 잘 타일렀습니다. 이보게나, 이렇게 돈을 마구 쓰다가는 얼마 안 가서 살림이 거덜나겠네. 이제부터는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돈을 안 줄 터이니 그리 알게나.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돈을 달라고 해도 필요한 곳이 아니면 주지 않았습니다. 부자가 되더니 아주 기고만장해졌군. 뭐 어때? 내가 돈을 훔쳐다 쓰면 되지. 많은 돈에서 좀 가져가도 모를 거야. 이 사람은 돈을 안 주는 농사꾼에게 나쁜 마음을 먹고 몰래 돈을 훔쳐다가 또 마구 펑펑 써댔습니다. 자꾸만 돈이 줄어드는 것을 알게 된 농사꾼은 그 사람이 돈을 훔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내가 이러자고 자네를 물에서 건져낸 것이 아닌데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네,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자네와 함께 못 살겠으니 이 집을 당장 나가게나. 이 모든 것은 자네 탓이니 날 원망하지 말고 어딜 가든지 부지런히 일을 해서 살아보게나. 농사꾼은 그렇게 말하며 결국 이 사람을 쫓아냈습니다. 아니, 감히 나를 쫓아내다니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이 부자가 되더니 마음이 변했군. 쫓겨난 사람은 그만 농사꾼에게 앙심을 품고 거짓으로 관아에 고자질을 했습니다. 사또, 저기 마을에 한 농사꾼이 갑자기 부자가 되었는데 저거 다 도둑질을 해서 그리 된 겁니다.
뭐라고? 그게 잠이더냐? 네, 제가 며칠 전까지 그 농사꾼과 같이 살았던 사람이라 잘 압니다. 당장 농사꾼을 잡아들이거라. 결국 농사꾼은 억울하게 도둑 누명을 쓰고 관아에 잡혀가서 결국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하, 정말 어이가 없구나. 물에 빠진 짐승과 사람을 건져놨더니 짐승은 은혜를 갚고 사람은 배반을 하다니 이 얼마나 안쓰러운 일인가. 농사꾼은 감옥에서 연신 한숨만 쉬어댔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억울하다고 말해도 자신과 같이 살았던 이가 증언을 하니 사또는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감옥 문으로 뱀 한 마리가 스르르 기어들어왔습니다. 자세히 보니 전에 농사꾼이 구해준 그 뱀이었습니다. 아니, 너는 이전에 내가 구해주었던 뱀이 아니더냐? 농사꾼이 반가워하는데 갑자기 뱀이 스르르 기어와서 농사꾼 발목을 꽉 깨물어 버렸습니다. 그래 놓고는 다시 스르르 기어나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뱀에 물린 발목이 퉁퉁 부어오르다가 나중에는 그 뱀의 독이 온몸에 퍼져서 살이 시커멓게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하하, 이럴 수가. 이런 몹쓸 놈의 뱀 같으니라고. 죽을 목숨을 살려줬더니 되레 나를 죽이는구나.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이 사람뿐인 줄 알았더니만 저 뱀까지 이럴 줄이야. 나는 어찌 저런 것들을 구한 것인가. 농사꾼이 이렇게 한탄을 하면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뱀이 다시 스르르 기어들어왔습니다. 왜 다시 온 게냐? 내가 죽은 걸 확인이라도 하려고 그러느냐? 농사꾼이 없는 힘을 짜내어 화를 내는데 뱀이 갑자기 무슨 풀잎사기 하나를 물고 들어와서는 아까 자기가 문 상처에다가 그 풀잎사기를 턱 갖다 붙였습니다. 아니, 이 뭐한 짓인가? 농사꾼이 놀라 물린 곳을 봤는데 거짓말처럼 상처가 아물고 붓기도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몸에 퍼지고 있던 독도 서서히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아니, 이 뭐한 짓인가? 병 주고 약 주고 나랑 지금 장난하는 것인가? 뱀은 감옥 안에 그 약초를 잔뜩 문 앞에다 놓고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거참 이상한 일이구만. 농사꾼은 그 약초들을 바라보고 이상하게 생각하며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이고, 큰일이구만. 아유, 자네는 괜찮은가? 아이고. 감옥을 지키는 포졸 하나가 힘겹게 농사꾼에게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네? 무슨 일이십니까? 포졸라리는 왜 그러십니까? 지금 이 관아에 난리가 났다네. 아유, 관아에 있는 사람들이 밤새 뱀에 물렸는데 다들 죽어가고 있어. 아이고, 나도 발가락을 물렸나 보네. 독이 올라온다. 독이 올라와. 아, 이 뱀이 나를 물고 이 약초들을 가져다 준 연유가 이것이었구나. 이보시오, 포졸라리. 발을 이쪽으로 넣어보시오. 내가 치료해 주겠소. 오, 정말인가? 그래. 어서. 농사꾼은 그 포졸의 발가락에 뱀이 준 약초를 씹은 침을 뱉어 묻혔습니다. 아이, 뭐 하는 건가? 침 바르는 건 나도 할 수 있네.
그때였습니다. 순식간에 포졸의 발이 씻은 듯이 나아졌습니다. 아니, 세상에. 내 침은 통하지도 않더니만 당장 사또에게 말씀드려야겠구만. 사또도 지금 오락가락하고 계신다던데. 포졸은 바로 사또에게 뛰어가서 이 사실을 알렸고 사또는 곧장 농사꾼을 불렀습니다. 농사꾼은 풀잎사기를 사또의 상처에 붙여서 사또의 목숨을 살려주었습니다. 오, 고맙네. 자네에게 목숨을 빚졌구만. 아닙니다. 다른 이들에게도 이 약초를 나누어 주셔서 목숨을 구하십시오. 그리하겠네. 여봐라. 어서 이 약초를 환자들에게 붙여주어라. 그렇게 농사꾼 덕분에 관아의 사람들은 목숨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자네의 행동 거지나 말하는 것으로 보아 아무리 생각해도 도둑질을 할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어찌 그리 큰 부자가 되었는지 다시 한번 말해줄 수 있겠는가? 농사꾼은 다시 사또에게 자신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이 이 약초를 얻게 된 과정까지 샅샅이 고했습니다. 그러자 사또가 말했습니다. 이럴 수가. 내가 큰 실수를 할 뻔했구만. 제대로 자네 말을 들어보지도 않았으니 정말 미안하네. 여봐라. 당장 이 농사꾼을 무고한 사람을 잡아와라. 결국 농사꾼을 거짓 고발한 그 사람은 잡혀서 평생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농사꾼은 누명을 풀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사람들을 도우며 평생 착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청개구리 이야기. 옛날 어느 작은 연못에 엄마 청개구리와 아들 청개구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 청개구리는 엄마 청개구리의 말을 듣지 않고 무엇이든 거꾸로 해서 엄마의 마음을 자꾸만 아프게 하곤 했습니다. 하루는 엄마 청개구리가 숲속에는 뱀이 많아 위험하니 가지 말아라 하였습니다. 네, 어머니, 알겠어요. 대답한 아들 청개구리는 일부러 숲에 놀러 갔다 하마터면 뱀한테 잡아먹힐 뻔하였습니다. 아니 아들아, 숲에 뱀이 많다고 했니 안 했니? 하셨죠. 그런데 엄마가 그렇게 말하시니까 가보고 싶더라고요. 아이고 속이야. 엄마 개구리는 답답한 가슴을 탕탕 쳤습니다. 그렇게 아들 청개구리는 늘 엄마 청개구리가 하라는 대로 안 하고 반대로만 하였습니다. 엄마 청개구리가 개굴개굴하고 울어보렴 하고 우는 법을 가르쳐 주면 아들 청개구리는 어김없이 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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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울었습니다. 말을 듣지 않는 아들 청개구리 때문에 엄마 청개구리는 매일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아들 청개구리는 어느 하루도 엄마 청개구리의 말을 듣는 날 없이 반대로만 행동하며 계속 속을 썩였습니다. 어느 날 연못 바깥에 황새 한 마리가 와서 먹이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청개구리는 아들에게 절대로 연못 바깥으로 나가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들 청개구리는 그런 엄마의 말에 반대로 행동했습니다. 결국 연못 바깥으로 나간 아들 청개구리를
황새가 발견했습니다. 옳거니 오늘은 너를 잡아먹어야겠다. 으악! 황새가 아들 청개구리를 잡아먹으려 하자 갑자기 엄마 청개구리가 나타나 아들 청개구리를 구해주었습니다. 엄마 청개구리와 아들 청개구리는 황급히 연못으로 도망가려 했지만 결국 엄마 청개구리는 황새 부리에 찔려 크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아들 청개구리만을 걱정하며 속상해하던 엄마 청개구리는 결국 그 상처로 병이 나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곧 죽음이 다가온 것을 알게 된 엄마 청개구리는 아들 청개구리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나는 이제 얼마 살지 못할 것 같구나. 내가 죽으면 꼭 냇가에 묻어주려무나. 엄마 청개구리는 이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사실 엄마 청개구리는 항상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반대로만 했던 아들이 이번에도 말을 듣지 않고 냇가에 묻어달라고 하면 당연히 산에 묻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엄마 청개구리가 죽자 아들은 매우 슬퍼하며 그동안 저질렀던 자신의 불효를 뉘우쳤고 엄마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무 말을 듣지 않아서 엄마가 돌아가신 거야. 아들 청개구리는 후회했지만 이미 엄마는 숨을 거두고 난 뒤였습니다. 아들 청개구리는 엄마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꼭 그대로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엄마의 말대로 엄마 청개구리를 냇가에 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엄마의 무덤이 냇물에 떠내려가지 않을까 크게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래서 청개구리들은 지금도 비가 오면 항상 큰 소리로 개굴개굴 하고 울어대는 것이랍니다.